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명락회동 지난 28일에 있었죠. 근데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딸들의 비명계 공격, 이 중단을 요구했다. 뭐 그거는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중단을 요구했다. 무려 2차례. 그것도 표현도 굉장히 강하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권칠승 대변인이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. 뭐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. 이런 거죠. 자, 이 개딸들이 비명계를 지금 공격하는 행태들이 있는데 그걸 중단시켜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마음대로 잘 안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이 그래도 더 노력해야 한다. 그러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팬덤 정치, 개딸. 뭐 개딸이라고 뭐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인가요? 팬덤이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인이나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있게 마련이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특히 여권에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고 아니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젊은이들 중심으로 팬덤이 있고 다 있습니다.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유승민 전 의원 거기도 팬덤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다만 그게 많으냐 적으냐 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. 이재명 대표의 팬덤 개딸로 그 칭하는 예를 들어서 뭐 BTS 그러면 뭐 아미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나 다른 가수들도 팬덤이 있죠. 있는데 아미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도 아니고요. 그런 게 이제 차이.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팬덤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개딸들 그거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팬덤은 있으니까. 근데 문제는 팬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팬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죠.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정성을 잃고 있다. 그 다음에 지나치게 휘둘린다. 내지는 부추기는 것 아니냐.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중단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무슨 노력을 했느냐. 이 해명이 거짓말 아니냐.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? 제가 말씀드리죠. 자, 이런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지자마자 본인이 개딸들하고 소통을 합니다.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개딸들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. 인터넷 카페가. 거기에 이장을 본인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개딸들의 우두머리인 셈이다. 그리고 가끔 뭐 밤 12시, 뭐 새벽 1시 뭐 이런 때 거기다가 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바로 개딸들을 이재명 대표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. 사실상 개딸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니냐.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정말 본인이 개딸들의 비명계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비명계 공격을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2-3차례 했습니다. 언론에다 보도가 됐죠. 그런데 개딸들은 저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아닐 거야.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? 말만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옮기지 않고 있으니까.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?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 나 내놓는다.
이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내놓는다. 이런 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.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이, 진짜 뭐 개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뭐 수박 퍼포먼스 엄청나게 많이 벌였죠? 그러면 그 수박 퍼포먼스를 거의 노골적으로 벌입니다. 누군지도 압니다. 그러면 그건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다. 당연히 해치는 행위죠. 뭐 거의 비명계, 수박 아웃 뭐 이런 거니까 거의 분당하자 이런 수준의 행동 아닙니까? 그렇다면 당의 단합을 해치니까 그 수박 퍼포먼스의 주동자 몇 명을 징계위원회 당연히 해부해야죠. 윤리심판은. 그래서 징계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런 걸 할라나? 안 할 거래요, 아마? 그런 거 안 하고 있죠. 대신 뭘 하고 있나요?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 소송을 냈던 당원. 뭐 이 사람은 아마도 친이낙연계일 가능성이 높죠. 이 사람에 대해서 어젠가요?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.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수박 퍼포먼스를 벌여가면서 당의 단합을 해치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소송을 내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. 민주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 다 문제 아닌가요?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소송이라는 게 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몇몇 극단적인 사람, 뭐 그 아니면 극단적인 친이낙연계 당원이 벌이는 행동이죠. 그러면 그걸 징계하려면 수박 퍼포먼스도 징계해야 되고, 그냥 뭐 아예 뭐 친이낙연계 한두 사람이 벌이는 그냥 소동이다, 그냥 넘어가자 하려면 수박 퍼포먼스를 벌이는 사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, 이 두 가지의 그 당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.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비명계 공격 중단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개딸들은 아 그래,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 징계받고 이낙연 공격하면 징계 안 받는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만 비명계 공격 중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본심이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하는 개딸들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닌가요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당내 단합을 위해서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면 뭐 정치 고수입니다. 정치 후기자 엄청나게 오래 했고, 국회의원 또 몇 선 했고, 도지사 했고, 총리 했고, 당대표 했고, 그 이상 현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. 척하면 척인데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정치 경륜이 많은데 딱 하면 벌써 무슨 얘기인지,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 중단 노력을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, 속으로 또 거짓말하네,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두 사람 간에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난 그 명락회동을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하고, 오로지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만 득이 되는 모임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걸 보면 여기서 만약에 정직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아 그게 제가 뭐 두 차례 뭐 자제를 요구하긴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,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 뭐 간단하죠. 최명인의 마을 그 이장에서 사퇴하고 개딸들과 이재명 간의 고리를 끊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, 앞으로 비명계가 뭐 저를 공격하는 것,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겠다. 그러나
친명이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, 이 두 가지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. 아마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자기에 대한 공격은 징계위에, 이낙연에 대한 공격은 그거는 그냥 묵인, 이 상태가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다.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팬덤도 있습니다. 개딸들에 비해서 극성이지 않은 게 문제지.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, 저는. 그러나 개딸들의 극성스러운 그 비명계 공격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의 잣대로 당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불만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. 더 화가 나죠,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겉으로는 뭐라고 못하지만 이렇게 비공개 회동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팬덤의 문제가 아니고 팬덤을 관리하는 이재명의 문제다. 그걸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잘 안다는 거죠.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. 옛날에 친박, 친이보다는 친박이 훨씬 더 팬덤 성향이 강했죠.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태극기가 됐습니다.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그 태극기와 절연을 못했죠. 왜? 그때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 관리하듯이 태극기를 관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. 절연을 못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에 휘둘린다.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.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졌습니다. 참패했죠. 자, 그 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태극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? 과감하게 잘랐습니다. 절연을 선언했죠. 그 후에 이준석 전 대표 뭐 마찬가지로 태극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절연을 했죠.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국민의힘은 태극기에 휘둘린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 국민의힘의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그 뭐 일종의 반면교사죠. 있는데 이재명은 그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은 바로 황교안 전 대표가 태극기를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팬덤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그 다음에 그 팬덤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팬덤의 관리자가 문제지 팬덤 현상을 욕할 게 아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회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변명한다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전혀 아마 납득시키지 못했을 것이다.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이재명, 이낙연 두 사람은 사실상 정신적 분당 상태다. 실제적인 분당은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그 정치 고수인 이낙연 전 대표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 외에 많지 않습니다. 선수끼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랬죠. 선수끼리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안 되면 안 되는 대로, 되면 되는 대로.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죠.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개딸 관리 요구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이거는 진짜 그 진정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회동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